2023 KPGA를 휩쓴 화끈한 장타의 향연. 그 중심에선 괴력의 장타자 정찬민. 300야드는 이제는 장타의 기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023 KPGA 평균 드라이브 거리 1위. 멀리 가서 좋겠다. 개인 최고 비거리 380m. 정찬민 프로랑 같이 치면서 처음에 나가기 전에는 그래 얼마나 치나 한번 보자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냥 1번 홀에 제가 좀 되게 잘 맞았어요. 제가 320야드가 날아갔거든요. 근데 그게 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36홀 내내 야, 이 드라이버 날아가는 거를 보면서 와, 이 환호성을 지른 게 처음이에요. 볼 날아가는 게 진짜 그냥 시원시원하고 너무 멋있으니까 저도 그냥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찬민이 형을 당분간은 이길 수 있는 선수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장타라고는 하지만 같이 연습 라운드에 항상 같이 하는데 진짜 대포 나가는 것처럼 공이 나가요. 보고 있으면은 좀 현타 올 정도로 제가 공이 진짜 세게 맞고. 안녕하십니까. 2022 시즌 KPGA 코리안 투어 데뷔. 등장과 동시에 평균 드라이브 거리 1위에 오른 괴력의 신인. 그리고 올 시즌 투어 첫 승 달성. 잘생겼다. 우승을 하고 나서 그래도 주변에서 많이 바라봐 주셔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알아봐 주신다는 건 이제 저에 대한 관심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답해드리기 위해 좀 더 열심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찬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장타력은 지금 맥킬로이 선수에 버금가는 거예요. 맥킬로이 선수도 지금 평균 한 330에서 40야드 이렇게 그 정도로 치고 있는데 정찬민 선수는 오히려 더 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더 거리가 더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제 한국에서 걸출한 스타가 지금 나왔다라고 이제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즌 PGA 투어 무대를 경험했던 정찬민 선수. 과연 경쟁력이 있었을까? 작년에 CJ컵을 치고 왔는데 거리는 주눅 들지 않더라고요. 네, 거리는. 강한 힘 때문에 드라이버 교체도 자주 한다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바꾸고 왔어요. 2주에 한 번씩 바꾸니까 거의 한 하루에 공 한 20개 정도 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많이 변형이 오는 것 같아요. 제 몸 보시면 아실 것 같지만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피지컬인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힘을 쓰냐에 또 따라서 또 거리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힘 쓰는 타이밍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정찬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우월한 체격 조건을 앞세워 전국대회 우승은 물론 국가대표까지 발탁됐는데요. 티샷 시원시원합니다. 시작을 이제 도맡아서 해주시는 부모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 우승을 해가지고 어떨 하지만 기분은 좋아요. 뿐만 아니라 올 시즌 코리안 투어 상반기 평균 드라이브 거리를 봤을 때 300야드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57명. 그중엔 체격이 크지 않은 선수도 있다는데요. 승빈이 같은 경우는 워낙 몸 회전이 빨라가지고 몸이 큰 게 안 되면 그렇게 보완을 해가면서 멀리 칠 수가 있어가지고 멀리 치는 방법은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뭐 다들 멀리 치면 좋죠. 저 어렸을 때부터 세게 치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치면서 임팩을 만드는 연습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그렇게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때리는 그 감각이 좀 생기더라고요. 정찬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스윙이 다들 유연하고 부드러운데도 아주 정말 가공할 만한 그런 스윙 스피드, 장타를 내는데 현장에 와서 선수들 샷하는 거 보면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지거든요. 공을 눈으로 못 따라갈 정도로 300야드가 넘는 선수들이 50명은 더 지금까지 나오고 있어요. 평균 드라이브 샷이. 현재까지의 기록만 보면은 미국 PGA 투어와는 평균 드라이브 샷 거리에서 한 2야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PGA 투어가 299.6야드, 지금 KPGA 투어가
297야드 좀 넘게 298야드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분명히 거리는 많이 늘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활약과 장타 증가 역시 연관이 있었을까요? 김봉섭 선수는 훈련 방법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이 PT라는 거 자체가 그냥 그 바디빌더 만드는 그냥 약간 큰 근육만 이렇게 만들고 이제 무게를 좀 많이 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게보다는 이제 뭐 코어 쪽이나 순발력 쪽 그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정말로 그냥 되게 가볍게 치는 것 같은데 300야드 이상 쳐내니까요. 운동을 하면은 몸이 이제 유연성이 떨어져서 골프에 안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뭐 이제 학생 때 시합 뛸 때는. 근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들 웨이트를 하고 골프적인 전문적인 운동들을 통해서 그런 데서 이제 거리가 많이 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이제 뭐 체계적인 이런 걸 못 배워서 약간 좀 온몸으로 때리는 약간 이런 스윙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뭔가 힘을 쓰는 포인트를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만 힘을 정확하게 잘 주다 보니 겉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세게 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이 키가 자라는 그 청소년기, 유년기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키가 자라는 것처럼 거리도 그때 늘려야 되는 거죠. 주니어 때부터 체계적인 시스템, 운동도 병행하면서 좋은 레슨을 받은 선수들이 그때 거리를 확 늘려놨기 때문에 프로에 와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장타를 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타자의 증가는 투어 흥행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골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멀리 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그거를 프로 선수들이 조금 약간 대리만족 시켜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장타자들 하면은 시선이 좀 몰리고 장타자들이 꾸준히 많이 등장하는 거는 리그 흥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 4, 5년간 국내 투어의 코스 변화를 봐도 장타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2018년 대회의 전장이 약간 7,210야드대였었는데 올해 열린 대회의 코스 전장을 보면은 한 7,240야드 정도로 한 30야드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서 장타를 치지 않으면 코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란 조금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타로 주목받는 정찬민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도 평균 드라이브 거리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 뒤를 따르는 장타 그룹이 폭발적으로 많아졌다는 점인데요. 지난 시즌과 비교해 300야드 이상을 기록 중인 선수는 9명에서 57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드라이브 거리 탑5 선수들의 평균 거리를 따져보면 13야드 이상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만큼 투어 전반적으로 멀리 치는 선수들이 크게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대 돌풍은 66년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KPGA 선수권 대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출전 선수 156명의 우승 경쟁은 결국 2001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의 맞대결로 좁혀졌는데요. 친구가 실수를 해야 내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이 운명의 장난 같은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공동선두로 경기를 끝낸 선수가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경쟁자는 어릴 때부터 함께한 친구.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나요? 와, 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살짝 비껴갑니다. 올해 KPGA 선수권 대회에서 벌어진 22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좀 친하게 지냈던 박준홍 프로랑 그렇게 큰 대회에서 마지막까지 좀 치열하게 다툰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고, 승빈이랑 그렇게 좀 멋있는 경기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또 너무 재밌었어요. 최종 라운드 7언더파 동타로 출발한 두 선수. 박준홍 선수는 챔피언조에, 최승빈 선수는 그 전조에 자리했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시작된 버디 경쟁, 막상막하의 선두 싸움을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앞팀이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긴장감 속에서 저희 둘 다 되게 멋있게 경기를 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최승빈 선수는 언제쯤 순위를 확인했을까요? 사실 리더보드가 크게 없었어가지고 제가 계속 확인을 못 하고 있다가 17번 홀 팁박스에 이제 리더보드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박준홍에게 한타차 뒤처진 걸 알게 된 최승빈. 자, 좋습니다. 예. 가나요? 이게 떨어집니다. 네, 들어갑니다. 최승빈 바운스백에 성공하면서 공동 선두가 됩니다. 결정적인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13언더파 공동 선두에 오릅니다. 이제 제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딱 버디였거든요. 스코어 전광판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17번을 티잉그라운드 바로 옆에 또 있어서 승빈이가 이제 17번으로 버디를 하고 나갔다는 거를 알고 이제 티샷을 했었죠. 가까이 좋아요. 올렸습니다. 정말 좋은 티샷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 조 앞조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마지막 홀에 들어섭니다. 거기가 많이 좀 프레셔가 있는 홀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샷을 만드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 좀 최대한 제 거에 집중을 해서 공을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잘 네. 나왔습니다. 이제 핀 바로 앞쪽에 언덕이 있어서 핀이 홀컵이 보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최승빈의 두 번째 샷. 그렇죠. 좋아요. 이런 샷이 필요한 거죠. 네. 핀 옆에 붙입니다. 잘 쳤습니다. 거기가 이제 남은 그 18번 홀의 세컨샷이 최승빈 선수가 버디를 해서 승부수를 띄우기에 정말 좋은 위치였어요. 결말을 알 수 없는 선두 경쟁.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됐습니다. 들어갔어요. 14언더파. 이게 들어가면서도 살짝 저도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만 해도 살짝 소름이 돋는데 다시 단독 선두가 되는 박준홍 선수. 진짜 엄청 기뻤어요. 그냥 왜냐면 제가 버디를 쳤다는 거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그 버디를 치고 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함성 소리가 너무 좀 살짝 벅찰 정도로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 제가 세컨샷 치고 그린에 올라가서 준홍이 버디하는 그 함성 소리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준홍이가 버디한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디파도 남겨놓고 되게 긴장이 된 건 사실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준홍이가 버디를 하는 상황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꼭 성공을 시켰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떨어졌어요. 다시 공동 선두. 두 선수 멘탈 뭐 대단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때 살짝 보인 미소의 의미는 뭘까요? 제 플레이에는 되게 만족을 하는 상태여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소가 살짝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순간은 박준홍 선수에게 달렸습니다. 그렇죠. 박준호 선수가 해야 될 거는 페어웨이에 볼을 보내는 거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딱 정확한 임팩트만 해내면 됩니다. 마지막 홀의 티샷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페어웨이가 좁습니다. 선수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아주 큰 홀이죠. 특히 공동 선두였을 때 내가 이 페어웨이를 놓치게 되면 타수를 잃을 수 있다는 그 부담감. 많은 분들이 퍼팅을 할 때 짧은 펫에 대한 부담감, 버디 펫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티샷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제가 제 자신이 느끼는 긴장감을 어느 정도 이기지 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어드레스 잡았을 때 느낌이 좋아서 이제 그대로 치면 좋았겠지만 이게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한번 어드레스를 풀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조금 불안감이 생기고 긴장감이 좀 더 생기더라고요.
오른손을 놨습니다. 네, 가운데 맞질 않았는데요. 그러면 이 공이 잡아주는 벙커니까 다행히 벙커 네. 끝에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박준호 선수가 빠졌던 그 오른쪽의 그 벙커가 이제 TV 화면으로 보면은 라이가 좀 깨끗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지만 발끝 내리막 라이에서 아주 어려워요, 라이가. 그다음에 깃대는 거의 그 그린 쪽은 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도 꽤 되고 라이도 안 좋고 그다음에 핀을 공략할 수 있는 각도도 잘 나오질 않아요. 그 벙커의 그 위치에 빠져서 파를 한 선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준홍이가 그 빠진 벙커가 프로들 사이에서 되게 어렵기로 유명한 벙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 바로 옆쪽에 있다 보니까 보통 벙커랑은 모래 상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홍의 두 번째 샷. 조금 두껍게 들어갔죠. 이 샷이 좀 염려가 됐던 거거든요. 어디 갔어? 짧았어. 엣지보다 5m 닮았어. 제 느낌상 그렇게 이렇게 좋은 컨택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섬세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냥 그게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좀 짧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이번 홀을 파로 마무리하면 연장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어프로치도 거기가 풀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되게 랜덤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쳐야 될지 사실 프로들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잔디, 그 앞쪽 잔디가. 조금 더 일단 그래도 핀 앞쪽까지 보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티샷 실수, 벙커샷 실수 이렇게 오니까 그 다음의 실수는 계속 선수에게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수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나오지 않고 더 좋은 샷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른 생각보다는 이 퍼터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계속 되뇌었던 것 같아요. 들어갔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뇌었던 것 같아요. 우승의 모든 순간은 박준홍 선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준홍이가 이제 꼭 성공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장전 준비를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제가 우승이 이제 결정되는 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떨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마지막 홀 퍼터 볼 때 실수를 원하는 생각은 진짜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워낙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만족한 플레이를 했고 이제 준홍이도 같은 친구고 같이 연장전 가는 것도 되게 그림도 좋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파퍼트에 도전하는 박준홍 선수. 가나요? 와, 이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살짝 비껴갑니다. 이게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면은 최승빈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항상 꿈에 그리던 모습인데 올 때마다 그 역대 우승자들 피켓이 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회에서 제가 우승을 했다는 게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고 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딱 기억에 남을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17번 홀 버디 펫을 할 때는 어떻게든 좀 따라가겠다라는 느낌이었다면 18번 홀 가서는 좀 유지를 하거나 조금 어떻게 보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한 좀 경험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18분은 어떻게 좀 매니지먼트 하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시합 끝나자마자 진짜 오늘 라운딩 돌면서까지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홀 마지막 홀에 티샷을 다른 클럽으로 했었다면 어땠을까, 혹은 티샷을 좀 더 그때 그냥 어드레스를 풀지 말고 그냥 잡았던 그대로 쳐서 좀 더 자신 있게 쳤다면 어땠을까 등등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때로 만약에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티샷은 일단 드라이버로 잡지 않았을 것 같고
좀 안전하게 클럽 선택을 하고 세컨샷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투어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우승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양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최승빈 선수나 박준호 선수나 다른 선수들도 보면 우승하고 났을 때 얘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요즘 MZ 세대들은 좀 다른가? 라는 생각도 하고 아주 보기 좋았고 또 다른 대회에서 또 그렇게 경쟁해서 또 박준호 선수나 뭐 다른 선수가 우승하면 최승빈 선수도 그때 그렇게 축하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상반기 데뷔 첫 승을 달성한 선수는 6명이었고 총 12개 대회 중 11명의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였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될까요? 이번에는 배용준, 서효섭 등 출사표를 던진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정비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8월 24일 군산 컨트리클럽에서 시작되는 KPJ 코리안 투어 하반기 레이스. 남은 12개의 왕좌를 노리는 선수들. 지난 시즌 아너스케이 솔라고 컨트리클럽 한장상 인비테이셔널에서 첫 승을 달성하고 KPJ 제네시스 시상식 신인상의 영예를 차지했던 배용준 선수. 네, 올 시즌 또 2년차기도 하고 작년에 신인상을 타서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래도 제 플레이만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지난 6월 우승의 문턱까지 갔던 배용준 선수. 제13회 데상트 코리아 매치 플레이에서 조별리그 포함 6승 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이게 컵을 스치네요. 배용준 선수도 이번 대회 참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준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게 됐고요. 우선 골프란 운동이 남을 이기는 것보다는 제 자신과 싸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좀 다른 프로들은 신경 쓰지 않고 그래도 제 플레이만 해주면은 그래도 한타 한타 꾸준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끝났고 하반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작년처럼 조금 더 자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시즌 특급 루키였던 배용준 선수는 이제 하반기 코리안 투어 간판 스타를 향해 갑니다. 2023 시즌 아마추어 반란을 일으킨 미래의 신인상 후보. 시즌 두 번째 대회인 골프존 오픈인 제주에서 우승한 아마추어 선수 조우영. 안녕하세요. 현재 23살 지금 골프 선수로 지금 하고 있는 조우영이라고 합니다. 최종 라운드 한타차 2위로 출발한 조우영 선수는 경기 전반 버디 2개, 이글 1개를 기록하며 우승 경쟁에 합류했는데요. 이야, 이게 많이 났습니다. 핀 앞쪽까지 와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바트로스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 조우영 선수는 정말 장타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타력도 있고 승부 근성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프로 선수와 경쟁을 하는데도 전혀 그런 뭐 주눅이 들대거나 그런 게 없이 오히려 본인 경기에 더 집중을 하고 경기가 안 풀렸을 때는 프로 선수 같이 약간 본인도 책망을 하는 그런 뭐 노련한 모습도 나오고. 조우영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2013년 이창우 선수 이후 10년 만에 아마추어 선수 우승 기록을 써냈습니다. 골프존 오픈인 제주 초대 챔피언의 타이틀 아마추어이자 국가대표 조우영 선수가 차지합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때 봤었을 때 이창호 프로님께서 국가대표로 지금 제 자리에 계셨었거든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존경하고 있는 프로님이셨는데 제가 그분의 뒤를 밟게 되는 것만으로도 좀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 자신과 한국팀에 있어서 좀 큰 활력을 불어넣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런 선수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조우영, 그다음에 장유빈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프로 전향을 하게 될 예정이고 또 그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 들어오면서 지금 또 비슷한 20대 초반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투어에 먼저 올라온 선수들도 이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또 프로가 된다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또 프로에 걸맞게 또 제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는 게 되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게 아닌가 싶어요. 조우영 선수는 이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 국가대표로 금메달에 도전하는데요. 코리안 투어에서도 조우영 선수의 금빛 질주를 응원합니다. 올여름 계속되는 찜통 더위, 필드 위 강한 햇살에 노출되는 선수들도 플레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날이 더울수록 더욱 강해지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하반기에만 2승을 거둔 뒷심이 강한 남자 서효섭. 시즌 개막 전 제18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3위에 이어 우리금융 챔피언십 1라운드 16번 홀에선 무려 홀인원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서효섭. 네, 본인의 시즌 그린 적중률은 이제 68%나 되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훨씬 못 맞추고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오, 서효섭 들어갔어요. 이게 홀인원이 됐어요. 홀인원이 나왔습니다. 와. 2021 시즌 야마하 아너스 K 오픈 이후 두 번째 홀인원이라고 합니다. 홀인원 부상으로 고급 자동차까지 손에 넣었죠. 하지만 이후 7개 대회에서 부진을 겪었지만 아무도 서효섭의 우승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직 상반기에 두각을 내지 못했지만 전 서효섭 선수도 하반기에 주목할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자신의 정상적인 경기력을 되찾는다면 또 한 번 이제 코리안 투어를 뒤흔들 또 대형 선수가 되지 않을까. 다승을 경험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 1승 물꼬가 터지면 2승, 3승까지도 쭉 탄력을 받아서 나가지 않을까. 워낙 준비를 열심히 했고 아시안 투어 활동하면서 잔디라든지 코스 공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도 굉장히 많이 쌓았거든요. 그걸 경험한 것을 바로 적용하려면 조금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한데 상반기는 아마 그 소화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전반기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나쁜 흐름은 아니었어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매 대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분명 후반기에는 또 좋은 성적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못했던 것들을 좀 잘 만회를 해서 좋은 성적으로 팬들께도 좀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이요? 제가 하고 싶긴 한데 한 4주 연속에서 3주 연속 우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그동안 후반기에 강했던 승부사 서효섭. 통산 5승 중 4승이 8월과 9월에 집중돼 있는데요. 슬로우 스타터 서효섭의 열린 결말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남 강진 출신으로 리틀 최경주라 불리던 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행보를 놓고 평가는 늘 엇갈렸는데요. 게다가 결정적 순간 발목을 잡은 어프로치샷 입스까지. 우선 입스는 솔직히 어프로치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왔었고 한 8년은 됐었어요. 뭐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뭐 작년에 왔다 아니면 뭐 언제 왔었다 이렇게 하는데 한 8년 정도 됐고요. 이재경 선수가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걸 보면 경기력입니다. 작년까지는 기복이 좀 심한 선수 중 한 명이었어요. 우승하고 나서 뭐 그다음 주에 뭐 탈락한다든지 뭐 하위권으로 처져 있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하지만 올 시즌 이재경 선수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현재 코리안 투어 톱10 피니시율과 제네시스 포인트 부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기복을 줄이고 더욱 견고한 경기력으로 변신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재경 선수가 숏게임에서 약점이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고 연초부터 조금 생활 패턴을 많이 바꿨다 이제 얘기를 했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훈련도 많이 하고. 어프로치는 진짜 좋아진 게 제 앞으로 골프에서 뭐 살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뭐 칠 때나 샷 안 될 때나 세이브 할 수 있고 그 좋아진 게 정말 한 라운드에 한타 이상을 저한테는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어프로치 입스를 극복한 게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제13회 데상트 코리아 매치 플레이 결승전. 다섯 홀을 남기고 무려 7볼 차이로 대회 정상에 올랐는데요. 데뷔 첫 승 이후 2년 만에 통산 2승을 달성합니다. 지금 제네시스 포인트 순위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포인트 1등으로 달리고 있는데 아직 반 대회도 안 쳤기 때문에 최대한 잘 유지해서 정말 대상을 타고 싶은데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잘 유지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벌써 5월 달부터 6월 초까지 계속해서 탑 10에 들고 우승까지 연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재경 선수가 어느 정도 상위권 레벨에서 꾸준하게 실력을 유지하는 레벨이 됐다. 앞으로 하반기에 큰 대회들이 많이 있어서 작년에 김영수 선수 같이 이제 막판에 역전을 하는 그런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이재경 선수가 잘하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도전자들은 많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방심할 수 없는 2023 시즌 그리고 본격 승부처가 될 하반기. 이제 이재경의 시대를 기대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한 선수들은 이제 다시 필드로 나섭니다. 8월 24일 군산 컨트리클럽 오픈으로 하반기 첫 테이프를 끊게 되는데요. 신흥 강자의 탄생이냐 아니면 스타 플레이어의 반격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더킹 새로운 시대 하반기엔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코리안 투어 루키 박태환이라고 합니다. 코리안 투어 5년차 윤상필 프로입니다. 3년차 정태양 프로입니다. 작년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장희민 프로입니다.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드라이버 거리도 나름 자신 있고 날카로운 아이언 샷이고요. 퍼터이고요. 비거리가 많이 나가면서 정확도 높은 그런 드라이버 샷을 낼 수 있는 게 제 장기입니다. 올해 제 목표는 제네시스 포인트 10등 안에 드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루키의 타이틀을 아쉽지 않은 그런 해로 보내고 싶어서 이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올 하반기에도 남자 골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